대한민국 최초 프랜차이즈 전문 방송 마시톡 시작합니다. 마시톡 맛있는 식자톡 마시톡 연우의 마시톡 TV 마시톡 웃자 마시톡 웃자 연우의 마시톡 TV 웃자. 오늘 방송 내용은 좀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언론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족발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식 쪽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바퀴벌레라든지 어떤 각종 벌레들, 그리고 또 쥐는 뭐 물론이고, 매장을 깔끔하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뭐 각종 요해 동물들은, 곤충들, 뭐 벌레들은 많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특히 배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 시선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주로 되니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언론에 많이 더럽다, 주방이 많이 이제 지저분하다, 뭐 이런 것들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비방하려고 하거나 이런 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그 방송을 접했을 때 우선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는, 왜 그렇게 됐는지 대충은 감은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장을 운영해 봤으니까. 그 토핑 냉장고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재래기, 부추와 상추를 식초로 버무린 것 같아요. 고춧가루 해서 재래기 있죠. 그거랑 뭐 이렇게 한 4구짜리인 걸로 언뜻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쥐들이 보면 많이 벽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어쩌다 보면. 근데 생쥐더라고요. 6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생쥐가 아마 거기 타고 올라가다 빠졌나 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얘가 식초가 있으니까, 식초 성분이 있으니까, 이 애기니까 아마 취해서 기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유추를 하자면.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절을 한 상태에서 부추랑 상추랑 덮여서 있다가, 뭐 화면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좀 어두운 것 같긴 하던데, 막 또 주문이 막 몰리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다 보면은 막 집게도 큰 집게로 막 이렇게 담다 보면 이게 생진지 아닌지 막 모르고 막 담잖아요. 확인을 못 하니까. 막 담고 패킹을 딱 하다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패킹을 한 상태에서 막 공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배달되는 동안 아마 쥐가 거의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객이 쿡쿡 찔러 봤을 때 움직이는 거는 신경이 살아있어서 툭툭 튄 거일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반 죽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고객들 얼마나 놀랐을 겁니까? 저도 그 이후로는 족발을 안 시켜 먹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그 고객님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점주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가맹점, 그 점도 지금 그 클린 업체 있죠. 그 업체를 활용하는 업체입니다. 또 촬영할 때도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바닥에 쥐가 기어가는 그런 형태까지 발생이 돼서 정말 난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주제로 한 이유는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좀 크다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였었어요. 근데 본사의 대응, 그게 뭡니까? 쥐가 들어간 것은 당연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저는 더 충격받았던 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응에 대해서 정말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팩트입니다. 일전에 방송했던 이명재 대표님과의 인터뷰에서도 하루를 하던 뭐 보름을 하던 정말 제대로 집중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들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하루를 받던 보름을 받던 본사와 가맹점과의 교육 시, 그리고 교육 후, 오픈 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트라우마는 생겼을 거예요. 약간의. 그 방송 이후에 나름 저도 이제 족발 쪽의 본사 대표님들을 몇몇 알고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매출이 많이 좀 평상시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고기에 커터칼이 들어가 있다. 녹슨 커터칼, 이게 아마 물류에서 딸려왔을 것 같은데, 커터칼이라든지, 또 예전에 다른 거 할 때는 저 옷장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을 일부러 이렇게 올을 풀어서 보낸다든지, 여러 진짜 고객들이 많았죠. 물론 그 중에는 블랙 컨슈머도 있을 거고, 근데 대체로 재수 없으면 블랙 컨슈머한테 걸리는데, 대체로 일반 착한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자작을 하겠어요. 자, 그럼 본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또 어떠한 걸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또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사 대처 방법. 첫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육 시스템을 정말 확고하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 기간 안에 물론 다 습득을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위생교육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출점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에 그걸 제대로 잡아놓게 되면 나중에 갈수록 더 편해집니다. 본사가 더 편해져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대로 딱 확립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초기 신규 교육을 하고요. 또 출점한 이후에도 정기 교육이란 걸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가맹점주들 중에 분명히 한 달에 한 번꼴로 혹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기 교육 일정을 1년에 분기별로 나누시던지 해서 그렇게 좀 불러서 교육을 하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에이, 그게 가능해? 말처럼.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런 계약서에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불참하게 되면 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연말 시상이라든지 나중에 보너스를 줄 때 차감해서 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의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장이라도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 이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길게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탁탁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대체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50개 이상 되거나 개수가 어느 정도 차잖아요. 50개 이상이면은 많이 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슬슬 뭘 만드냐, 내부적으로 개설팀을 만듭니다. 가맹 개설팀. 상담도 하고 개설이 됐을 때 상권도 보고 감리도 보고 바이징, 오픈 바이징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을 내부에서 또 팀을 꾸려요. 그렇게 꾸리려고 슬슬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요, 일단 내부적으로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50개 정도 되면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맹점주들이 어떠한 이슈가 발생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슈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가맹점에서 고객들과의 어떤 충돌,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되고, 그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저도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저를 새로 추원하느냐, 그게 아니라 기존의 바이저들을 그 매뉴얼을 통해서 몸에 익숙하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응팀입니다. 이 대응팀은 주로 기획팀이나 마케팅, 홍보팀에서 대처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다 좀 열악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부서를 나눌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바이저들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슈퍼바이저들 그렇게 양성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가맹 개설팀으로 또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부분들을 가맹 슈퍼바이저들도 잘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가 또 스킬이 쌓여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급한 건 알겠어요. 가맹점 빨리 확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만, 절대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사고가 나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업으로 인해서, 상담으로 인해서, 물론 선택은 가맹점주들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브랜드로 하게끔 더 꼬드긴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랬다면 계약 기간 안에는 보살펴 주셔야죠. 개인 창업을 하지 않고 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선택을 했던 이유는
본사의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개인 창업을 했을 때는 혼자 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라는 집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사가 보호해 줘야 될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살피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해서 가맹점주들과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좀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100개 정도 넘으면 뭐 대표가 뭐 나섭니까? 나서지도 않죠. 거의 뭐 바이저들이나 뭐 어떤 임원들이 다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저들이나 그리고 또 임원들이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면서 급한 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시려면 뭐가 우선인지를 좀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규정 속도보다 2배, 3배 이상 빨리 가게 되면 사고 날 위험도가 정말 높죠. 그리고 또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슈들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그러한 대처를 가맹점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어떤 소통과 그리고 또 가맹점주님들은 조금 더 매장을 좀 클린하게 해서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위생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본사도 좀 도와주시고 가맹점주님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파이어. 아무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버티시고 프랜차이즈 본사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본사도 힘들 겁니다. 가맹점주님들이 더 힘들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조금만 더 돌아보시고 좀 살펴주시면 같이 오래오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대한민국 최초 프랜차이즈 다시 손을 자꾸 지랄